지구가 평평한가? 뭐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올라가서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요즘 너무 메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주로 물어보냐면 돔 위에 물로 덮인 창공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인공위성과 ISS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뭐 대략 이러한 거죠. 그 다음에 행성은 정말 있는가? 하여튼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계속 물어보길래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은 이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구가 평평한가 둥근가, 뭐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사실을 왜곡하고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덮어버리려 하는 것인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5가지의 단어를 압축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 실체를 찾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달이고, 두 번째가 행성이고, 세 번째가 궁창, 네 번째가 인공위성, 마지막으로 ISS가 그 답이죠. 그래서 이 영상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달의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신 분들 중 대부분이 이 달의 크레이터는 파인 게 아니라 볼록하게 튀어나온 곳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영상에서 자세히 보듯이 크레이터는 오목합니다.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볼록하면 반대로 그림자진 곳이 밝아져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자는 빛과 반대로 전부 달의 오목한 면에 그림자가 젖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도 달이 볼록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은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그림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은 이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지구의 가짜 위성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자, 이러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홀로그램의 원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홀로그램의 원리는 빛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영상을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이 간섭 현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둘 이상의 파동이 서로 교차하기 시작할 때 간섭의 무늬가 생긴다. 그러니까 빛과 빛이 서로 교차를 할 때 그 교차된 부분이 더 밝아지는 그러한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호수 표면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그러한 물결 무늬 파동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연이나 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기술은요, 고해상도 프로젝터로 영상을 쏘아서 2차원 대형 투명막에 투사를 하는 일명 플로팅 방식의 홀로그램입니다. 이처럼 투명막에 투사하는 플로팅 홀로그램은요, 완벽한 리얼 홀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에 홀로그램을 투영한다라는 것은 리얼 홀로그램이란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거대한 투명막의 그 장막을 하늘에다가 고정시킬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이언맨에 나오는 투명막이 없는 공중에 그대로 영상화된 홀로그램을 말한다라는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직까지도요,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전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물론 리얼 홀로그램이 전혀 상용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작은 범위 단위 안에서는 리얼 홀로그램이 실제로 테스트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엄청난 크기의 달, 그리고 엄청난 높이의 달을 홀로그램화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달에 빛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360도에서 약 1000개가 넘는 그 이상의 레이저 빔을 쏴야 된다라는 문제, 그리고 광학기술의 한계, 빛이 퍼져나가는 광학기술의 한계와 엄청나게 큰 빛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제, 거기에다가 유지비용 문제까지, 한마디로 지금 보시는 달처럼 엄청난 크기, 그리고 엄청난 먼 거리의 물체를, 더군다나 빛까지, 휘광까지 엄청나게 밝고 선명한 이러한 달을 홀로그램으로 매일 밤 표현하려면 그 돈으로 그냥 달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띄우는 게 빠르다 할 정도로 불가능한 이야기란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성과 별입니다. 지금 별이 조명이 아니냐, 저건 분명히 조명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고 계시는 저 영상이 바로 화성입니다. 물론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붉게 물든 화성의 모습이 선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청량할 때는 모래사막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일 정도까지 선명히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목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성의 줄무늬가 매우 명확하게 비치고 있고요. 우리가 늘 이미지화에서 보던 그 목성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토성입니다. 이 토성은 밤뿐 아니라 이른 아침에도 보일 정도로 매우 밝은 행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토성과 목성, 화성들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물 위에 별이 존재하고 있다면요, 행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선명하게 보이겠습니까? 저것을 평평한 그 돔이 있는 그런 지구에서 설명을 하라 그런다면 화성과 토성, 목성은 전부 지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행성이라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에 젖은 듯한 저런 별 모양들은요, 전부 카메라 초점이 엇나간 경우가 매우 많고요. 저도 카메라를 써봐서 알지만 카메라에 렌즈를 수동으로 하고 조리개를 잘 조이게 되면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별이 물 뒤에서 저렇게 빛을 선명히 비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 중에 궁창의 두께가 16에서 32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엄청난 두께의 물을 뚫고 별이 빛을 투과해서 지구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전혀 맞지가 않죠. 우리가 바다만 보더라도 불과 100m도 안 들어가서 깜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16에서 32km 사이에 그 엄청난 물을 뚫고 이러한 물결무늬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별과 행성이 모두 유리돔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행성,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 화성 같은 이러한 행성들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면서 왜 유독 별만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별이 뒤에가 있어도, 궁창 뒤에 있어도 물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고, 앞에 있으면 선명히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홀로그램일 경우는 더 선명하게 별이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ISS 우주 정거장과 인공위성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고 있는 저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줌을 당겨서 보여주고 있죠. 저게 바로 ISS 우주 정거장의 모습이고요. 특히 국제우주정거장 혹은 ISS라고 부르죠. 이것은 거대 다국적 우주 정거장이죠. 질량이 450톤에 길이가 108.5m 그리고 폭이 72m에 대략 크기를 따지자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크게 만든 우주 비행체이자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 중 하나죠. 태양 사이에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저 실루엣진 저 모습, 누가 봐도 인공위성의 모습입니다.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자, 지금까지 이러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참고로 저는요 평평론자도 아니고요 둥근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어디까지나 팩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감정을 담아서 누가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평평지구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있죠. 제가 그동안 늘 말해왔듯이 평평지구는요 사실적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하늘에 저렇게 떠있고 관찰되어진 행성과 우주 정거장 그리고 위성사진이 아마추어 천문학자 사이에서 현재 찍히고 있고, 이러한 영상들을 반증할 만한 제대로 된 이러한 입증 자료들이 이 지구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더욱이 실제로도 프로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저렇게 허구한 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러한 자료들을 남기고 있는데, 저것을 숨길 수 있다? 저러한 상황을 침묵할 수 있다? 과연 가능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평지구의 안타까운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평평지구 탄생의 역사 스토리의 부재입니다. 개인적으로 빅뱅의 이론은 매우 허구에 가깝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지만,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앞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성과 우주 정거장을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단 공감대와 신뢰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구라를 쳐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지만, 평평론자들은 사실적 근거에 따른 공감대가 현재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실제로 관찰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의견 차이가 갈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평평지구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평평한 지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겨났고요? 달과 태양은 어떠한 원리로 유리돔 안에 떠가지고 같은 궤적을 뱅뱅 돌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이라는 조명은 도대체 누가 어떠한 원리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이뿐 아니라 거대한 유리돔은 도대체 누가 저렇게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평평한 지구가 둥근 지구와 거의 대등한 입지에 서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저러한 세 가지의 질문을 반드시 검증하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관찰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이지만, 만약 이 비자연적인 창조물들, 그러니까 조명이나 유리돔 같은 건 상당히 자연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것이 창조물, 그러니까 즉 신이 만든 것이라면 신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창조주는 절대 아닐 겁니다. 반대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어떤 이계 생물이 아니었을까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지구가 평평하든 둥글든 별로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러한 정보들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러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둥근 지구에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구라를 치는 부분이 있고 평평한 지구에서도 구라를 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서서 냉철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리는 이러한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과연 누가 이러한 정보를 퍼뜨림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중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